네, 네, 대표님, 아유, 잠시만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질문은 굉장히 많이 준비는 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네, 궁금한 게 많아요. 근데, 어, 최대한 대표님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게 저의 의무인 것 같아요. 그걸 맞아요. 한번 잘 노력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우선은 대표님은 멘토가 저처럼 이렇게 상호작용이 되지 않아요. 근데 대표님은 삶 속에서 문제가 있고 그 문제 안에서 그러니까 대표님이 이 정도의 위치, 제가 봤을 때 대표님의 위치는 성공한 분이거든요. 근데 대표님 이랬을 때 쉬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3천만 원, 4천만 원 벌고 제가 빚이 상환되지 않았음에도 저는 쉬고 싶다. 언제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대표님을 만나서 대표님의 이런 푸시를 들으면서 정신을 차리는데 대표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떤 식으로 이걸 유지해 가고 있고 앞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그 힘이 어떤 거가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 쉬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네. 일을 했을 때 쉬고 싶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집을 짓는 어떤 아파트를 짓는 노가다를 내가 만약 지금 해요. 그럼 일당을 나가서 버는데 거긴 다양한 노가다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아버지 밑에서 노가다를 해봤기 때문에 뭐 네. 저는 설비 같은 거 했단 말이에요. 그 파이프 같은 걸 꽂고 하는 거. 예, 중간에서 음, 꽂고 뭐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철근을 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음 단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철근이 딱 들어가고 우리가 그 다음 단계. 그럼 철근이 딱 뜨거울 때도 있어요. 여름에. 그러면 그 뜨거운 거를 헤쳐가면서 하는데 어쨌든 위에 그 열기라든가 이런 게 되게 뜨겁고 이렇게 하는데 음, 근데 그거는 나랑 그 설비라고 하는 상관관계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예, 물론 그 하나의 어떤 설비를 쭉 우리가 파이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팀이 여러 명이서 올라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음, 잡아 당기고 뭐 이렇게 꽂기도 하고 뭐 심부름하고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팀이라고 하는 거를 향해서 우리가 뭘 완성하려고 하냐면 하나의 어떤 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인간은 생명이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를 완성하는 거예요. 음, 물질을 완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파트를 올린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물질을 이렇게 완성하는 일이라고 했을 때는 그 일에 뭐 보람찬 것도 있고 성취감도 있겠지만 근데 그게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 내 삶에 있어서 당장 내일 죽는다면 나 내일도 나가서 파이프를 꽂고 막 노가다를 할 거야. 이런 사람 세상에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음, 내가 같이 일하는 팀원들도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돈을 버니까 팀원들로 연결된 거예요. 나도 어쩔 수 없이 학교 가니까 내 동창이 연결된 것처럼 예를 들면.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의도하지 않는 관계와 의도하지 않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의도했냐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졸업장도 따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했고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노가다도 하고 내 안에 있는 옵션이 그리고 다른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의도된 건 돈이고 의도된 건 어쨌든 뭐 내 성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수단과 이런 방법들이 얼마 없다 보니까 그런 노가다 일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음, 이런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은퇴하고 싶어 해요. 이런 일. 예. 근데 우리가 진짜 우리가 은퇴하지 말아야 되는 건 서비스거든요. 예. 그거 제가 음, 이번에 그 말레이시아 리차탄을 만나고 나서 리차탄이 해줬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더라고요. 일로부터는 은퇴를 해야 되는데 서비스로부터는 은퇴하고 싶지 않고 자기는 그런 삶을 어 지금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예전에 제가 노가다 했을 때는 그 일을 어떤 사람들 아직도 저는 37살이지만 어떤 사람 40세, 50세, 60세도 노가다를 아직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퇴를 못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노가다는 하지 음, 않거든요. 예. 근데 20대 때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네. 일로부터 은퇴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뭘 은퇴하고 싶지 않냐면 내가 의미 있는 관계, 의미 있는 사람하고 의사소통과 그리고 의미 있는 사람하고 함께 팀워크를 해서 의도된 팀, 의도된 사람, 의도된 비전으로 향해서 같이 뭔가 해보자고 했을 때 그런 어떤 의미 있는 관계에서 제 와이프하고 저는 파트너십이란 말이에요. 같이 돈도 벌고 같이 뭔가 으쌰으쌰 하는데 그게 다 의미 있는 관계란 말이에요. 예, 그건 가족이고 가족이라서 의미 있는 관계라고 하지만 근데 피디님하고 제 사이에도 사실 의미 있는 관계란 말이에요. 물론 피디님도 저한테 일대일 코칭 받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어떤 사람 생각하는데 그게 제가 방금 그 얘기인 거예요. 예, 만약에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일을 했다면 일로만 그냥 답변을 주면 되는데 근데 제가 피디님하고 사이에 피디님이 이미 저에 대한 성향을 알아 차렸을 거예요. 예. 일보다 그 이상을 제가 표현을 하고 일보다 그 이상을 주려고 하고 일에 근거한 어떤 기준점이 모호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일 자체라기보다는 차라리 일로 생각하는 건 나는 더 머리가 아프니까 서비스 쪽으로 생각하면 내가 내 가족들한테 가장 중요한 걸 주려고 하는 것처럼 제 옆에 있는 제 제자들한테 코칭 일대로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더 빈도수 있게 그걸 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개입하려면 확실하게 개입해서 음, 상대방한테 최고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최고를 줘야 될 의무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무리 뭐 돈을 음, 얼마 주고 계약을 하더라도 내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최고로 줘야 될 의무를 가지는 게 아니라 계약 안에서만 거기에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소송을 안 당할 만큼만 줘도 돼요. 예. 근데 음, 상대방하고 그 관계십에 있어서는 내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어때요? 지금 내가 깨닫고 이렇게 하는 거를 줬을 때 오히려 그게 독이 되고 오히려 그게 역으로 내가 역공격을 당한단 말이에요. 예. 왜? 내 약점이 드러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를 모두 다 투명하게 드러내는 과정에 결국에는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보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일이라 음, 생각하면 그렇게 못해요. 왜? 전화도 30분, 1시간, 그러니까 전화도 만약에 우리가 계약적으로는 뭐 15분, 30분 하기로 했던 거를 1시간씩 매번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예. 그런 것들이 그냥 곳곳에 다 숨어져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음, 서비스로부터는 은퇴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돈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돈을 결제하고 들어온 사람들은 상대방 나한테 줄 수 있는 건 돈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뭐 다른 걸 줄 수 있다면 내가 오히려 돈을 줘야 되거나 내가 오히려 정말 감사하게 다른 것들 다 어때요? 부가가치 그거 받아야 돼. 근데 상대방 나한테 줄 수 있는 건 돈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음, 상대방한테 상대방 나를 돈 줬으면 수강료를 줬으면 내가 상대방한테 뭘 줄 수 있냐? 상대방이 그 페이했던 수강료보다 최소는 또이또이고 최대는 2배, 10배 이상의 그 값어치를 부가가치를 계속 창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제 음, 역할인 거예요. 예. 최소가 단위가 또이또인 거예요. 내가 자동차를 리스하더라도 5년 동안 리스하면 리스 비용이 나간단 말이에요. 외제차를 리스를 하면 외제차 리스 비용이 더 많이 나고, 뭐 국산차 하면 국산차 얼마 나간단 말이에요. 그 자동차를 리스한다고 월세 월 뭐 50만 원, 월 100만 원 내는 게 5년 뒤에 그걸 다시 뭔가 또이또이 될 수 있는 확률은 거기는 없어요. 그냥 돈이 일방적으로 내 주머니에서 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저희 코칭을 예를 들면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이 리스를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동차를 리스하는 거랑 제 코칭에 대해서 내가 배웠다고 해볼게요. 왜? 뭐 음, 5년이든 10년이든 어쨌든 그거 월로 나눠보면 리스 비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은 제 거를 받았던 걸로 인해서 콜드콜 기술 가져가죠.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거, 클로징하는 거, 판매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먹구기식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 그게 뭐냐면 영업 안에 비즈니스 프로세스 안에서 그걸 모두 다 세부적으로 다 배운단 말이에요. 그걸 배워버리면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들하고 영업하는 게 아예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만 가르쳐 주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영업으로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즈니스를 배워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근데 진짜 그 다음 세상을 또 제가 얘기하는 거고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진짜 성공의 본질은 돈을 잃지 않고 망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주식의 헤지 펀드라든가 이런 빌리네어라든가 얘네는 모두 다 위험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위험 관리에서 내가
잃는 것과 더 잃지 않아야 되는 거에 대한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음, 시스템이 없으면 그걸 미리 계획을 안 해놓으면 내가 감정적으로 자꾸 거기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 분노가 생기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서서히 뭐가 생겨요. 막 불안한 감정이 생기고 우울함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이제 수용이란 말이에요. 아, 내가 음, 이제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 이 암이라고 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 내가 뭔가 이 돈에 대해서 빚이 졌고 이제 내가 불신자가 저기 뭐야 저그 신용 불량자가 된다라든가 아니 뭔가 어쨌든 내가 이제 판을 벌려놨던 그 레버리지에서 뭐 주식을 구매 이런 게 이제 다 이제 좆됐구나 라고 하는 게 이제 수용이 되는 단계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음, 수용 전 음, 단계까지 보통 사람들이 수용까지 못 와요. 예, 그걸 음, 아직도 더 뭔가 믿겨지지 않아가지고 자꾸 찾고 찾고 하는데 계속 똥을 피하다 똥차에 맞아 죽고 예, 그런 경우가 네,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맞아. 그게 제가 음, 방금 얘기한 영업 비즈니스만 배울 게 아니라 진짜 성공의 본질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망하지 않은 시스템 안에서 그게 인지적으로 계속 자극적으로 거기에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벨 전략. 하나는 음, 돈을 억수로 버는 방향으로 가겠지만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확률적으로는 작지만 내가 한번 이게 음, 발생됐을 때 내가 완전 전체가 붕괴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그거를 노출을 시키지 말아야 되고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되죠. 계획을.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음, 우리는 어차피 그 노출을 당하고 그리고 우연히 당하든 무의식적으로 당하든 어쨌든 당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당하고 나 음, 지금 성공했는데 근데 성공한 사람이 사실 제일 위험해요. 왜냐면 성공했다라고 하는 건 과신하기 쉽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음, 그러니까 성공하면 음, 과신하기 쉽기 때문에 어때요? 경제라고 하는 건 숨어있는 리스크가 계속 눈덩어리처럼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성공했다는 이유로 과신하면 그 눈덩어리가 커지면 떨어질 때 되게 아파요. 음, 1층에서 떨어질 때랑 10층에서 떨어질 때는 우리는 비선형적인 거예요. 1층에서 네, 떨어지고 1층에서 10번 떨어지는 거랑 10층에서 한 번 떨어지는 거 이게 비선형적인 거예요. 작은 돌에 맞는 거랑 큰 음, 돌에 한 번 맞는 거랑 다른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 음,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 비선형적인 게 대한 개념을 이것도 어떤 사람들 머리 아파할 거예요. 처음 들어봐요. 그게 성공의 본질에 있어서 표현하다 보니까 완전 표현할 게 많다 보니까 자꾸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근데 사람들은 네, 이걸 배우는 거를 좀 뒤로 하고 나는 영업, 비즈니스, 콜드콜만 배우고 싶다. 이런 음,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음, 어지럼이 높다 보니까 이걸 가르치는 건 당연해요. 이거는 이제는 발로도 가르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건 예측 음, 가능하거든요. 사람들이 네, 기본적으로 이 인지적인 어떤 그 뭐라고 하지? 레벨이 좀 낮은 사람들, 그러니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좀 어떻게 보면 아직 뭔가 많이 모르는 어린이처럼 이런 어린이들은 핸들하기 쉬워요. 예. 그래서 고객들은 핸들하기 쉬워요. 이 음, 고객들은 핸들하기 쉬운데 제일 중요한 건 이 고객들이 이제 대중이 됐을 때는 이제 무서운 거죠. 근데 1대1이라든가 이런 고객들을 핸들해가지고 1대1로 해가지고 붙어가지고 비즈니스로 클로징하고 자기가 뭘 잘못했고 뭘 했고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콜드콜 하다 보면 상대방 1대1로 클로징 될 수밖에 없거나 심지어 우리가 더러워서 클로징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쌓이다 보면 나한테는 대중이라고 하는 거하고 싸워야 되고 나중에는 이렇게 내 고객도 그렇고 내가 싸워야 되는 범위가 나중에 성공하다 보면 커져요. 왜?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그게 커졌을 음, 때 그 뒤에 핸들할 수 있는 걸 아무도 안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음, 성공의 본질에 대해서 음, 제대로 가르쳐 준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게 핵심인 맞아. 거예요. 그래서 음, 어 저는 그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적인 면에서는 이미 저는 은퇴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 서비스 음, 면에서는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걸 하겠다. 지금까지는 제 앞에 있는 사명이 그건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로 해서 유튜버에도 최대한 남기겠다. 그리고 일대일 음, 코칭한 사람들한테도 최대한 남기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한 최대한 동원을 다 해서 저질스럽게 표현하든 위상 있게 표현하든 멋있게 표현하든 안 멋있게 표현하든
어쨌든 그거를 깨달을 수 있게끔 상대방을 예, 그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게 서비스죠. 그 서비스 정신이 없으면 일을 해야죠. 근데 저는 음, 일과 서비스가 정확하게 저는 이게 어떻게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서비스에서는 저 은퇴하고 싶지 않아요. 죽기 전까지도 저도 음, 이런 일을 하려고 하고 음. 요즘에 제가 잠을 못 자고 막 이런 어떤 병이 생기다 보니까 네. 이 병에 그 가는 그 마지막 그 목적지는 어디라고 하는 걸 알면 사람이 더 힘들어져요. 예. 네. 파킨슨병이라든가 뇌졸중이라든가 그리고 음, 치매라든가 이 병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왜? 렘 수면하고 깊은 수면이 우리 인간의 보통 2.5시간에서 3시간은 자줘야만이 우리 인간이 이상적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는 렘 수면하고 깊은 수면에 합쳐서 48분인가 50분밖에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질적인 거를 많이 떨어뜨리고 그게 결국에는 제 자율신경계에 또 혼란이 오고 자율신경계에서 원하는 게 또 안정적인 수면인데 안전 수면 못하면 이게 음, 계속 악순환이 돌다 보면 비선형적으로 나중에 제가 방금 얘기한 파킨슨병, 뇌졸중, 뭐 치매 이런 것으로 바로 연결되겠죠. 치매가 제일 더러운 병이에요. 예. 근데 그렇죠. 어쨌든 뭐 그게 재수없는 얘기를 미리 하는 것도 지금 성공의 공식을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성공이란 그건 거예요. 음, 예, 무조건 하강국면을 막아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도 성공을 가르쳐 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 하강국면도 어때요? 마라톤에서 쓸데없이 예, 와이프한테 좀 더 뭔가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과거 20분 안에 내가 5km에 들어왔던 거를 그걸 이제 기록을 8.15km에서 가장 상위권에 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를 딱 쟀거든요. 제가 이 음, 애플워치로 음. 이제 딱 해가지고 가는데 7km 좀 넘어가 그 다음에 내가 기억이 안 나는 7km 7km까지 뛰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네. 근데 네. 쓰러지고 이제 그게 과대 호흡이라든가 그리고 어쨌든 과대 호흡으로 마라톤에 쓰러졌을 때 발생되는 어떤 자율신경계에 대한 혼란과 그 혼돈과 그걸 뭐라고 아까 표현하던데 예. 그거를 네.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어, 이래서 어쨌든 문제 밸런스가 안 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서비스를 한다 이거예요. 죽기 살기로 끝까지 음, 목숨 걸고 내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런 게 음, 했다고 해가지고 뭐 네, 막 앞뒤가 다르고 제 와이프가 제일 볼 거 아니에요. 아, 앞에서는 저렇게 수강생들한테 그랬는데 뒤에서는 이러고 있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항상 떳떳하고 그러다 보면 일관성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을 때 심지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걸 받으려고 배우려고 하는 게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요. 음. 결국에, 네, 그 진정성이 정말 느껴지거든요. 저는 대표님 아직 실전에 안 봤잖아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친근할 정도로 갈 수 있었다는 건 대표님의 능력 같고요. 그리고, 대표님이 항상 전 바벨 전략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의 진짜 보험을 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귀인이라고. 근데 사람들은 귀인, 멘토 있어야 된다라는 걸 그냥 우선 은연중에 정답이니까 알거든요.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 아는 사람 중에선 근데 그 귀인을 어떻게 보냐고 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귀인을 알아내는 그 뭐라 그럴까? 사람을 봐도요,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악원인지 적군인지 볼 수 있는 걸 어디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제일 큰 것 같아요. 대표님이 저는 저한테 귀인이고 저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그 귀인인데 대표님 제자 중에 대표님의 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귀인을 찾아낼 수 있는 정말 뭐 핵심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제일 중요한 거를 말씀을 해주시면 사람들도 내가 귀인을 봐야 되는 거에 대한 가르침,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가 관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관점과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한테 잘해주면 그냥 좋은 사람.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점을 좀
주시면 사실 앞부분에 대표님만 얘기만 들어도 대표님의 다른 점을 볼 수 있지만 관점 없는 사람들은 대표님이 아이고 자기 자랑하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럼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야?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좋은 사람을 봐내는 거 그리고 귀인을 알아보는 법 그거를 좀 말씀을 좀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이게 좋은 사람 봐내는 방법은 솔직히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예. 음, 제가 알았다면 지금 귀인이 내 옆에 최소 여러 명 있거나 몇십 명, 몇백 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근데 이런 거예요. 어, 제 과거를 쭉 보면 저한테 귀인이었던 사람은 제가 뭔가를 했을 때 거기에 맞춰 있는 음, 키맨들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를 했을 때. 네. 네. 그러니까 귀인을 알아보기 위한 공식, 이런 어떤 노하우, 이런 방법 같은 건 없어요. 근데 음, 내가 뭔가를 실천했을 때 거기에 대한 중요한 사람을 내가 지금 내 과거를 보니까 그 중요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음, 내가 원래 고등학교를 못 가는 형편이었는데 왜 공부를 아예 중학교 때 안 했으니까 성적이 돼야만 우리 의무 교육이 아니에요, 중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음, 중국에서 고등학교 가려면 그냥 성적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귀인이 저희 어머니가 한국에서 노동자로서 일을 했을 때 아이가 공부를 안 한다는 걸 저희 할머니로부터 들었단 말이에요. 외할머니로부터.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사실 다 포기하고 왔어요. 한국에서 중국으로 왔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어떤 선생님들하고 커넥션이 연결돼가지고 그게 제가 봤을 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남자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 근데 그분의 어, 아는 또 인맥으로 중국에는 인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관시. 근데 그분의 아는 음, 사람이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연결된 게 거기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시장한테 돈을 얼마 내고 어쨌든 그 고등학교 그 거기 뭐야 원장한테 고등학교 그 교장 선생님한테 사실 이 아이를 받아라고 이렇게 아마 명령을 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들어갔어요. 네. 음, 근데 그때 저한테는 사실 키맨이 저희 어머니였죠. 어, 네. 그리고 고등학교 어, 말고 이제 어쨌든 그건 단순히 돈만 있어도 될 게 아니라 사실은 결단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님은 사실 음, 거기 결단을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저한테 키맨은 외국을 나가려면 또 돈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뒷바라지도 또 했단 말이에요. 말레이시아하고 호주. 예. 음,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 어머니가 또 키맨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키맨에서 여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연결해서 내가 중국에 있을 때도 또 댄서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서 또 키맨이 또 있었어요. 원래 한국 음, 사람한테서 배우기로 해가지고 심지어 개인 어떤 코칭 료를 내가 내면서까지 배우려고 했는데 잘 안 가르쳐 줘요. 그래서 한국 사람에 대한 네, 이미지가 나 안 좋았어요. 중국에 있을 때. 한국 사람들은 어쨌든 믿을 놈이 아니다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왜? 그 사람 DJ였거든요. 음, 한국에서. 음, 근데 안 가르쳐. 근데 그 사람 밑에서 그 뒤에서 같이 이렇게 활동을 과거에 초창기에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중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실 우리를 가르쳤어요. 춤을. 그래서 그 사람 덕분에 결국에는 우리가 뭐 이런 클럽이라든가 이런 나이트라든가 뭐 아니면 이런 공연 같은 거를 뛰고 그런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 경험 덕분에 제가 말레이시아에 가서 뭔가 이런 오디오라든가 이렇게 오디션이라든가 이런 걸 봐가지고 인도 영화도 나가고 쿠알라룸퍼의 그 쌍둥이 거기에서 내가 공연도 하고 뭐 어쨌든 다양한 그런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걸 음, 찍을 수 있는 그 음, 백댄서 역할을 내가 했단 말이에요. 네, 그때 키맨은 솔직히 뭐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호주의 키맨은 확실히 기억나요. 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어쨌든 음, 춤으로 알바를 해야 되니까 댄스 강사로 갔을 때 그 플랫폼을 만약에 거기에 엘리베이터 스트리트에서 끝에 가면 패션 스튜디오가 그때 있었거든요. 멜버른에. 그러니까 그
패션 스튜디오가 만약 그 시기에 없었다면, 그리고 그 시기에 토니라고 하는 사람이 보스가 아니었다면, 토니하고 제러미라고 하는 음, 사람이 공동 대표였어요. 근데 토니가 만약 그때 네. 나를 오디션을 보고 받아주지 않았다면, 그런 플랫폼에서 토니하고 되게 같이 친하고 마지막 내가 토니 집에서 살다시피 같이 지냈거든요. 어, 그게 키맨이에요. 그리고 음, 내가 비즈니스의 발을 또 담게끔 만들었던 게 내가 공항에서 그 만났던 쉘이라고 하는 사람, 우연히 내가 공항을 그냥 갔다고 했잖아. 그 스토리를 아마 알 거예요. 호주에 갔을 때, 말레이시아 갔을 때는 음, 브로커가 있었는데, 호주 갔을 때는 그냥 여기서 우리 부산 가는데, 부산에 마주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호주를 그냥 그런 식으로 간 네.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어쨌든 내가 음, 헤매는 걸 보고 그 쉘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냐고 해서 그날에 쉘이라는 집에서 자고 그 이튿날에 그 주인 집에 들어가서 어쨌든 렌트 비용을 내고 그렇게 살았는데 거기에서 교회가 있어요. 센터 프레시 철치라고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 교회에 다니는 어떤 네. 권사님이 수요일마다 바이블 스터디를 가르쳐 줬는데 그 권사님이 가르쳐 줬던 곳에 피터라고 양이라고 저기 중국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날 비즈니스로 이끌었던 거예요. 그게 사실 지금 음, 돌이켜보면 그게 그 하나의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어떤 사업 설명회라는 거예요. 에, 그리고 에, 에. 거기에서 또 티켓팅하고 했을 때 그때 트럼프가 2011년도에 여기 멜버른에 오고 토니 로벤스라든가 로버트 키오사키랑 다 왔을 때래요. 어마어마한 사람, 제프 음, 베조스도 왔고 어마어마한 사람 많이 왔었어요. 그걸 3일 이벤트에 참석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멘토에 대한 개념이 더 이제 거리감이 또 좁아진 거죠. 왜? 직접 사람을 봤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도 영어를 음, 하는데 나 원래 영어를 좋아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일본어를 배웠지 영어는 배운 게 아니거든. 근데 할리우드에서 영어를 하는데 되게 멋있더라. 뭐 no problem 막 이런 네. 어떤 막 표현이 막 혀를 막 네. 굴리면서 막 미국식 영어 뭐 영국식 영어 뭔지도 모르겠지만 어째 그런 걸 막 듣기 좋아했고. 근데 비즈니스적으로 또 그렇게 보이니까 걔네들 영어를 알아듣는 게 있으면 너무 흥이 나는 거예요. 나도 막. 근데 그때 내가 음, 알아들었던 단어가 로버트 키오사키는 대부분 알아들을 수 있는데 트럼프의 단어는 좀 그때부터 정치 얘기도 좀 했었거든요. 2011년도부터. 음, 근데 잘 못 음, 알았는데 어쨌든 절대 사람을 믿지 마라. Never ever give up. Never ever trust people. 이런 어떤 음, 단어들을 이해를 하면서 그때 음, 좀 의문이 갔던 거예요. 왜? 나는 사람을 믿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저 사람 저 무대에서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궁금증이 음, 생기면서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게 하나의 역할을 중간중간 했던 거를 내가 나름 억지로 짜서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걸 짜고 이게 짜내고 있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네, 연결되는데 귀인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그건 것 같아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가 동물한테서 네, 연결받은 거, 소개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 영어도 빨리 늘었던 게 네, 그때 교회 갔을 때, 그 캐롤라인 그 하고 그 저기 데이비드 베스트 그 커플이 사실은 교회 권사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사실 저한테 저도 이제 렌트 항상 우리는 외국 나가면 렌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방을 하는 거예요. 전체 집을 네, 렌트하면 비싸니까. 방에 음, 그때 일주일에 뭐 네, 150달러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 렌트를 저한테 음, 90달러를 해주고 먹고 자고, 예, 심지어.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그때 그 권사님 같이 거의 홈스테이처럼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거기 애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제 좀 영어도 빨리 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댄스로 이제 음, 이렇게 가르쳤던 것들. 귀인이라고 하는 음, 거 결국 이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쭉 제 얘기를 했는데 이 안에서 보면 음, 제가 실천을 안 한 게 네, 있었어요. 다 실천이란 말이에요. 음, 음, 고등학교 보내겠다고 해도 내가 실천을 안 하면 안 가게 될 거고, 말레이시아도 내가 비행기 티켓 해서 네, 실제로 가서 내가 그런 오디션이라든가 안 갔으면 안 된 거고, 호주 갔을 때도 내가 알바 비용을 내가 못 음, 벌면 어머니가 더 대주고 더 빚이 더 생기고 이러면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내가 또 실천을 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호주 있을 때 내가 되게 바빴던 것 같아요. 스케줄이. 그러니까 그게 어, 결국에는 실천을 안 하면 귀인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귀인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지금 돌아보니까 이 사람들 귀인이었지. 그 당시 귀인도 아니었다고 넌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 당시 어떻게 음, 그 음, 사람들이 음, 나한테 귀인이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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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음. 호주 엄마는 맨날 내가 뭐 더 많이 먹는 거로 인해서 계속 나를 어쨌든 제압, 억제하는 느낌을 받았고 되게 쫀쫀한 우리는 모르겠어요. 내가 어, 사회주의, 음, 공산주의 국가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쫀쫀한 거 되게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그 막 생색나고 이제 막 이렇게 네가 사고 음, 막 뭐 이제 뭐 더치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되게 그걸 막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밥도 이렇게 네. 주면 좀 많이 주는 이제 우리 또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막 이게 쬐끔 주고 이렇게 막 밥 같지도 않은 뭐 국물 같은 걸 먹고 저녁이라든 그런 거 먹고 자야 되고 막 이러면은 막 힘들단 말이에요, 난. 그리고 어쨌든 음, 아 뭐 그 당시에 보면 그 귀인들은 나 귀인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예. 근데 돌이켜 음, 보니까 귀인이었고 돌이켜 보니까 나한테 키맨이고 돌이켜 보니까 정말 우리 어머니 가족이다 보니까 진짜 나한테는 진짜 최고의 어떤 운이죠. 근데 다른 사람들 남남으로 연결됐을 때는 음, 귀인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 보니까 나도 아, 이 사람 귀인이. 그래서 귀인은 음, 어떤 특징이 있냐를 보면 나한테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네. 기회의 문. 네. 기회는, 그게 음,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기회는, 기회의 문을 그게 기회인지 재앙인지 나는 몰라요. 그래서 그 귀인으로 네. 만드는 것도 내 역할인 것 같아요. 만약 내가 그거를 기회로 만들면 아, 이 사람은 나한테 귀인이었구나. 근데 내가 만약에 그거를 재앙으로 만들어 버리면 아, 이 사람은 나한테 최악의 음, 어떤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음, 근데 그것도 또 음, 반이 맞고 반이 틀린 게 제 거를 먹튀했던 여자들, 네네. 여성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네. 먹튀했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음, 돌이켜보니까 그 먹튀라고 하는 사건 덕분에 제 정체성이 더 확고해진 것 같아요. 왜? 음, 내가만의 능력이 없으면 내 거를 먹튀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네. 먹튀했던 사건이 맞아요. 자꾸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내게 나한테서 뺏어갈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들이 사실은 음, 나는 이거 뺏길 수도 있다라고 나도 착각했지만 상대방도 착각한 거예요. 근데 내가 쌓아왔던 거 절대 뺏길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왜? 나의 아이덴티티와 그 사람들이 나를 만났을 때 갑자기 새로 생기는 아이덴티티는 레벨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장인하고 이제 음, 금방 음식을 오픈하는 어떤 레스토랑하고 장인 정신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하고 당연히 이런 디테일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걸 네. 과소평가, 왜 나도 그 정도 관점이 없었으니까 그 정도 과소평가해서 처음에 먹튀했을 때, 와, 진짜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나한테서 뺐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나의 컨텐츠 아니라 내 주변의 음, 사람들한테까지 피해를 줄 정도로 경제적으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아예 협박까지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이 네. 처음에는 진짜 죽이고 싶었는데 근데 내가 그걸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체는 이런 음, 얘기했어요. 나를 죽이지 않을 만큼의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음, 근데 그게 맞는 음,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먹튀했던 여성들도 사실 나한테는 귀인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대부분 음, 수강생들은 나한테 먹튀할 생각도 없고 또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내가 기억도 안 나. 근데 내 거를 먹튀했던 사람들 난 항상 기억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조지기 위해서도 내가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나한테 역할이 악마같이 들어온 귀인도 음, 있지만 완전 천사처럼 들어온 귀인. 이 음,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거를 귀인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지금 벗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나한테 귀인이 아니겠죠. 그런 악마 같은 애들은. 근데 어, 벗어나서 보니까 결국에는 아, 이 사람들 또한 나한테 귀인이었구나. 이렇게 생각돼요. 음. 아, 영향을 받는 거에서 대표님이 그걸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귀인이다라고 표현하신 거네요. 어, 제가 생각했던 귀인과 또 대표님이 말씀하신 귀인이 또 음, 달랐어요. 그러면 우선은 저희는 계속 저는 대표님의 제자잖아요.
저는 멘토 그리고 귀인을 만났어요. 근데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제가 경험을 하면서 저는 귀인이라고 받아들였는데 이게 또 영원하지 않을 수가 있구나 저는 지금 또 느꼈고요. 근데 저는 알리잖아요. 멘토를 만나라고. 그래서 자꾸 알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대표님을 만나서 삶이 너무나 편안해졌고, 보는 관점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진짜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우선 그거를 좀, 이걸 보시는 분이 들었으면 좋겠고,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일반 대중과 너무나 달라요. 그리고 혼돈이 돼요. 그 바벨 전략 마냥, 그 동전의 양면성.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벨 전략이거든요. 이 바벨 전략을 전 대표님한테 들었어요. 제가 다른 책을 뭐 알아서 본 건지 뭐 딴 사람들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 바벨 전략이 얼만큼 중요한지 그리고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그거 같아요. 저는 그냥 바벨 전략 그러니까 극단적인 거라고 그건 대표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인생 살아갈 때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딱 이렇게 바벨 전략을 저는 놨거든요. 하냐 마냐, 좋냐 안 좋냐, 나쁜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 근데 대표님은 아까 같이 먹튀하는 사람도 그걸 가지고 되게 극단적으로 죽이고 싶다가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귀인의 한 영양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 밥의 전략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제가 알고 싶은 건 이 바벨 전략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데 사실 이걸 잠깐 말한다고 해서 알 건 아니지만 좀 질문을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 바벨 전략이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좀 그래도 좀 인지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일단 바벨 전략 전에 전략이 있어야 사람이 성공해. 그게 네, 핵심이에요. 전략. 그런데 사람들은 성공하면 전략하고 상관없이 막연하게 이제 원칙들을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전략이 사실은 원칙의 우선순위에 잡아야 꼭두각에 올라와야 되는데 원칙이 우선순위면 쓰잘데기 없는 원칙을 가지고 이제 자꾸 비교해보고 피드백 받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음, 음, 전략이라는 카테고리 밑에 원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전략을 써요. 예를 들면 그런 전략이 대중적인 전략이에요. 예를 들면 너 지금 오피스텔 판매하는데 오피스텔을 하려면 현수막도 해야 되고 뭐 마케팅 나름 영상 이런 제작 막 이런 음, 것들을 사람들이 다 이런 얘기하는 걸 한단 말이에요. 네. 그게 대중적인 전략이에요. 뭐 음, 카피라이팅도 해야 되고 뭐 다양하게 뭐 블로그도 올려야 되고 뭐 그리고 뭐 방문도 해야 되고 전화도 좀 돌려야 되고 하는데 그걸 딱 들어봤을 때 틀린 말이 없어요. 사실 그거 하면 절 아, 좋겠죠. 네, 맞아. 근데 그게 그거 들어봤을 때 왜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투두 리스트를 자꾸 많이 작성하냐 이거야. 내가 영업을 하는데 감당하지 못하는 투두 리스트를 작성하다 보니까 감당하기도 전에 그냥 피드백을 못 받는 거예요. 왜? 분산 투자란 말이에요. 음, 예. 왜냐면 전화 음, 돌리는 것도 에너지 써야 되고 뭔가 광고 네, 비용을 내는 것도 결국엔 그 돈도 내가 에너지 써서 그 돈을 또 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뭐 음, 블로그를 쓰는 것도 에너지고 내가 쓰던 내가 누군가 고용하던 또 돈을 내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또 에너지 쓰고 시간을 써야 되는 거나. 음, 예. 그리고 사람을 그냥 만나는 것도 그렇고 모두 다 에너지와 시간과 비용이 나가는데 거기서 어느 하나 좋은 피드백이 나오는 거가 적단 말이에요. 왜? 그냥 어설프게 네, 그냥 찌러보는 거예요. 보석이 있는지 없는지. 호주라고 하는 땅에 예를 음, 들면 엄청난 자원이 많다면 그냥 호주 땅에 그냥 가가지고 찔러보는 거예요. 음, 호주라고 하는 땅을 자원이 많아도 찔러본다고 자원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얻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아유 음, 또 어디서 들은 거 있어가지고 10배 법칙으로 하면 되지. 10배로 맨날 찔러봐야 그게 보석 뭐 자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연히 원칙을 뭐 세우고 막연히 저기 뭐야 어디서 성공에 대한 그
긍정적이 돼야 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 뭐, 예? 그리고 음, 어쨌든 낙관주의자가 뭐 성공한다는 식으로 뭐 또 이 뭐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다 들어보면요. 항상 반이 맞고 반이 틀린 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걸 듣다 보면 힘든 거예요. 그냥 내 인생이 그게 안 풀리는 이유가 그런 잡다한 걸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전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이 음, 없는 게 그 사람들이 전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심지어 어떤 음, 사람들은 과거에는 현수막을 해가지고 오피스텔 팔았어요. 과거에는 실제로 연락이 와요. 워킹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비용을 내면 그래요. 근데 요즘에 하도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떠들고 있기 때문에 그 과거만큼의 알고리즘이 그렇게 지금 잘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네,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 매체가 그렇게 없었을 때는 현수막 하나로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말빨이 통했는데 예전에 그 음, 말빨 가지고 예전에 했던 그 행동을 가지고 지금 했을 때는 안 통하는 게 많아요. 네? 물론 통하는 사람들은 그걸 음, 깊이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본질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하고 있거나 아니면 운이 좋은데 음, 그 사람은 자기가 그거에 대한 성공 노하우 좀 어떤 여기에 대한 감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거나. 그래서 전략이 있어야 성공하는 거 맞아요. 근데 제가 취하는 전략은 되게 단순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벨 전략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개념도 네, 어디서 배웠냐면 저는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한테서 이걸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생을 네,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벨 전략이 아니고서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그래서 바벨 전략이 뭐냐? 우리가 헬스장 가면 바벨이 있단 말이에요. 예. 중간에 이런 대가 있고 옆에 어때요? 그 바벨을 두 개 넣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네, 쇠가 뭐 5kg짜리 넣고 뭐 10kg 넣고 그걸 우리가 뭐 코어 운동하고 뭐 들고 가슴 운동도 하고 이게 다 바벨이란 말이에요. 바벨이라고 하는 거 한쪽에만 네, 있는 게 아니라 두 쪽에 있어요.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 음, 그게 바벨 전략에 대한 대체적인 의미인데 그게 뭘 의미하냐? 한쪽 편에는 안정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음, 우리 인생을 찾아보면 안정이 중요한 거예요. 휴식도 잘해야 되고 네, 잘 자야 되고 관계적인 면에서도 어느 정도 안정, 변동성이 없어야 돼요. 예. 근데 음, 한쪽 편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리스크가 있어야 되고 변동성이 있어야 되고 위험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음, 자산 하면 자산에도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는데 하나는 안전적인 자산을 넣을 수 있어요. 그게 부동산일 수 있어요. 예. 네, 부동산은 되게 안정적인 자산이란 말이에요. 뭐 아파트를 구매한 뭐 건물이라든 뭐 이런 거기에는 사실은 리스크가 그렇게 없어요. 부동산은. 예. 아무리 부동산 못 사도 예. 그 부동산을 가지고 뭐 내가 망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레버리지 음, 쓰지 않는 이상. 그죠? 그냥 현금으로 내가 네, 부동산 샀으면 그냥 현금으로 사면 아무리 못해도 그 원값은 받는단 말이에요. 예. 혹시 비싼 걸 네, 사서 내려갈 수는 있는데 언젠가 시간 지나면 또 다시 올라가요. 예. 안정자산이라는 건 그런 맞아요. 거예요. 메리트가 음, 그렇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안정자산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게 현금 흐름이고 그 부동산 잘 샀을 때는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비해서 좀 과소평가된 거 잘 샀을 때는 우리한테 진짜 큰 이득이 돼요. 근데 그 시간이 필요해요. 지루해요, 지루해. 네, 얘는. 음, 근데 포트폴리오의 내 자산의 전체 비율을 내가 10억 가지고 있다면 8억은 부동산 자산이라고 가정하고 2억 정도는 음, 예를 들면 리스크 있는 자산이에요. 뭐 비트코인이가 될 수도 있고 뭐 벤처 투자에 내가 갑자기 상장하지 않은 어떤 비상장 그룹에다가 내가 돈을 어떤 음, 투자하고 해가지고 얘네 만약에 뭐 주식 상장에서 뻥튀기했을 때는 그렇지만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얘는 상장하지 않은 어떤 사기꾼 집단이 될 수도 있고 뭐 그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산 비율을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모두 다 이 리스크 있는 업에서 내가 잃게 되더라도 2억만 잃게 되는 거예요. 음, 8억은 음, 어때요? 계속 안정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네, 바벨 전략의 의미라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우리 음, 인생에 보면 바벨 전략 생각보다 되게 많단 말이에요. 예. 음, 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하나는 되게 리스크 있는 업을 해요. 저는 그 리스크 있는 네, 업이 난 유튜브라고 생각해요.
유튜브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많이 음, 유튜브에 뛰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유튜브에 뛰어 네, 들어가는데 유튜브를 아시다시피 유튜브가 어느 정도 상승 국면을 탔어요. 구독자가 100만 명 막 사람들 많이 아는 유튜버가 됐어요. 근데 걔네들 뒤에서 이상한 짓 하면 어때요? 바로 떨어지거나 샷다운 되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네, 걔네 그만큼 유명해지면 요즘 연예인 뺨칠 정도로 얘네 유명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 정도 돈도 많이 네, 벌고. 근데 거기에 음, 대해서 사실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유튜브를 음, 보면 이게 균형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승자 독식이라고 거의 몇 명 유튜브를 아는 사람이 있는데 나머지 다 몰라요. 저 같은 사람은 아마 모르는 사람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맞아요. 어때요? 거의 다 그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음, 80대 20 법칙도 있는데 요즘에 90대 10 법칙이거나 99대 1 법칙이거나 아니면 1% 어, 안에서도 80%가 대부분 차지한다거나 이런 법칙이 있어요. 네. 음, 음, 그래서 그 유튜브 자체가 사실은 리스크 있는 거예요. 어떤 리스크? 뭔가 내가 성공했을 때 있는 리스크도 있어요. 만약 내 얼굴이 많이 알려졌을 때 거기에 대한 뭐 음, 댓글이라든가 뭐 다양한 어쨌든 내가 돈 이외에 내가 골치 아픈 사건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유튜브가 너무 유명해지면. 예. 근데 네, 유명해지는데 제일 중요한 건 어떤 리스크가 제일 큰 리스크냐면 유명해졌는데 돈이 없는 애들. 유명은 한데 돈이 없는 유튜버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구독자 수도 막 어, 몇십만 막 되는데 얘네 늘 돈이 없어요. 예, 이런 사람들이 음, 자꾸 대중을 향해서 자꾸 메시지와 그게 변경하다 보니까 점점 더 리스크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근데 한쪽에는 또 뭐냐면 콜드콜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 제가 수강생들한테 네, 그래서 바벨 전략이라는 거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음, 콜드콜은 음, 음, 콜드콜은 사실은 리스크 없어요. 네, 콜드콜이라고 하는 건 거기에서 상관관계에서 일대일로 전화 통화해가지고 약속을 잡아내고 클로징하고 계약을 따내는 과정에 그 한 명 대 한 명만 관리를 잘하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연결하고 싶지 않으면 차단해도 되거나, 예? 그냥, 네, 예. 근데 이거는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는 나와 상관없이 엉뚱한 사람 나를 찾아와. 예를 들면 여성분들이 유튜브를 한다고 했을 때, 뭐 너무 예뻐서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막, 막 해킹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 전화번호랑 이런 게 스토커랑 막 나타날 수도 있고 집 앞에 막 나타나면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네, 예, 이런 것들은 콜드콜에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안정적인 거고 하나는 어때? 리스크 있는 거. 예를 들면 배우자도 그런 음, 거예요. 내 배우자하고 예를 들면 리스크 없는 직종에 있는 배우자는 누구예요? 어떤 직업을 하냐면 뭐 의사거나 회계사거나 음, 의사보다 회계사라든가 뭐 이런 은행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어때요? 네, 안정적인 직업들이란 말이에요. 음, 음, 그래서 거기에 농담으로 나와 있는데 결혼은 안정적인 사람하고 결혼하고 바람은 락스타랑 바람 펴라. 음, 이런 뭐 어떤 농담으로 나온 것들 있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게 살면 안 되지만 음,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 비율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음, 안정적인 거에 대한 부분들을 차지한다고 했을 때 하나는 어때요? 안정적이지 않은 무작위성에 대한 우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내가 나오는 음,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음, 이게 바벨 네, 전략의 어떤 취지고 그걸 향해서 저는 바벨 전략 원래 몰랐는데 네, 콜드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 콜드콜 유튜브 하는 의미의 속성이 뭐냐 보니까 바벨 전략이더라고요. 어, 바벨 전략이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저도 음, 지금까지 저도 콜드콜만 했다면 저는 제 몸값이 이 정도로 못 올라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음, 유튜브라는 매체가 있고 이 플랫폼을 사용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 뒤에서 나에 대한 뒷조사를 하고 나에 대해서 계속 깊이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어느 순간 음, 연결을 해 왔는데 나에 대한 믿음이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소통하고 상담하다 보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 클로징이 잘 되더라고요. 예. 근데 내가 만약에 콜드콜만 하고 있었다면 뭐 가격이 낮은 제품들을 같은 경우는 그 사람 어차피 없어도 되는 돈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클로징 되는 네, 확률이 이렇게 클로징 됐겠죠. 근데 그 가격은 어느 정도 음, 선을 넘어가면 콜드콜은 클로징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콜드콜의 음, 말 그대로 이런 거예요. 내가 회계사가 됐어요. 회계사는 절대 억만장자가 될 수가 없어요. 네, 심지어 백만장자 어, 되기도 어려워요. 회계사는.
왜 안정적인 은행원이라고 가정해 네요. 볼게요. 내가 네. 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월 500, 막 월 1000 이렇게 누가 줘요? 모르겠어요. 특별한 음, 회계사면 또 모르겠지만 보통 네, 회계사들은 그렇게 못 네. 받아요. 은행원이라고 해도 음, 피디님도 은행원 돼봤지만 얼마 돈 벌었어요? 그 당시에 월급이. 많이, 많아요, 500. 네. 지금 은행원이 돼봤자 많아야 500인데 그 500에서 지금 1000, 2000, 3000 벌 수 있냐고요. 그것도 뭐죠? 1년 안에 그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만약 벌 수 있다면? 안 안 되잖아요. 돼요. 음, 그러니까 그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네. 음, 그게 안정적인 직업의 어떤 그 안정에 대한 어떤 거의 특징이에요. 근데 음, 이제 어, 그렇지 않는 거는 리스크 있는 거는 음, 상한선이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몸값이 뭐 네, 10억짜리라고 하면 이 사람이 100억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게 이 리스크 있는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저는 유튜브가 네. 몸값을 정해주는 거에 있어서 제가 만난 멘토도 그랜카돈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유튜브 아니었다면 그랜카돈 지금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유튜브 때문에 그 상한선을 탄 거예요. 예. 네. 근데 이 사람의 음, 기존에 원래 했던 거는 뭐냐면 콜드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콜드콜이 뭐냐면 안정성이에요. 안정성을 음,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제일 많이 벌었던 게 3억, 30억이야, 30억. 콜드콜로 제일 많이 30, 커리어에서 연 30억이 번 게 제일 많이 버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네, 이상을 벌 수가 없어요. 콜드콜로 그 이상을 벌었던 사람은 저는 전 세계에서 못 봤어요. 이 사람보다 더 많이 벌었던 건. 그래서 콜드콜을 벌 수 있는 그 음, 금액대, 그것도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같이 어느 정도 막 음, 해가지고, 그리고 가격도 높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고 한 또 특성상 또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해요. 네. 네, 네. 한국에서는 30억이나 10억도 콜드콜 해가지고 못 벌어요. 콜드콜 10년 이상 한 사람, 제 수강생 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콜드콜을 오래 했던 사람이, 나보다도 더 오래 했던 사람이 나한테서 수강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 벌고 음, 있었냐? 그 당시에 500도 못 벌었어요. 네. 500. 십몇 년 동안 아, 했는데. 어, 그 말인 거예요. 제 얘기는 콜드콜에는 결국에는 진짜 우리가 아무리 극단적으로 부를 만들려고 해도 거긴 부가 없어요. 근데 뭐가 있냐? 우리가 음, 상수금연을 탈 수 있는, 예를 들면 내가 책을 쓴다 하면 책이라고 하는 건 내가 1000부도 안 팔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네, 책이 100만 부, 200만 부, 몇백만 부가 팔린단 말이에요. 이런 게 뭐냐면 네. 바벨 전략의 일부라. 평소에는 어때요? 그냥 안정적으로 음, 글만 쓰고 그냥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큼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지- 자, 작가라고 하는 안티프레질적인 어떤 이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음, 거기에서 이제 원고를 쓰고 이제 출판하는데 대중이 이제 그거를 막 구매하고 막 이렇게 해서 어쨌든 뭐 소문 음, 타고 해가지고 그게 갑자기 네. 되는 거. 뭐 상품을 내가 예를 허니버터 뭐 이런 칩 같은 걸 내가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유행 타가지고 허니버터 칩 막 없어서 못 살 음,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 그런 네. 것들이 예를 네. 들면 내가 시장에 뭔가 내놨을 때 그게 어떤 상품성이 있었을 때 그게 터지는 어떤 부분들이 그 이제 바벨 전략의 일부죠. 선생님. 일반 사람들은 그런 상품을 발명하고 내놓으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일반 사람 그냥 단순히 직업을 음, 구하고 아침 저녁 출퇴근을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데, 근데 바벨 전략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서 한쪽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거나 한쪽에는 책을 쓴다거나 한쪽에는 유튜브를 한다거나 한쪽에는 뭔가 음, 그 터질 수 음, 있는 뭔가를 계속 하는 게 바벨 전략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대부분 저를 찾아온 사람들이 음, 이 전략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없고 또 실천을 하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실천을 하는 거에 있어서 기존에는 어때요? 유튜브를 하나 하더라도 실천하기 어려워요. 왜? 유튜브를 하면 보통 대중적인 대형 유튜버식으로 또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빈티지 음, 유튜브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빈티지 음, 유튜브는 제가 만든 어떤 키워드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네. 어때요? 그런 어떤 잔뜩 힘이 실려, 어깨에 힘이 실려 있는 대중적인 어떤 유튜브를 자꾸 하다 보니까 거긴 돈이 없는데 네. 그 속성을 쫓지 음, 모르고 그걸 자꾸 따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빈티지 유튜브를 하는데 빈티지 음, 유튜버의 특징이 뭐냐면 얘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게 현실적인 어떤 현실적인 질서 안에서 내가 어느 정도 감각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음, 콜드콜로 그 경험을 채웠단 말이에요. 네, 제 네. 인생 전체가 거의 보면 음, 완전 외국인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잘 된 거는 저는
콜드콜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게 네. 불가능했다고 생각해요. 모두 다 음, 제가 알았던 음, 인맥 음, 고객들, 1,000명 넘는 고객들이 그게 어떻게 내가 아는 지인들이 한국에서 다 한국 고객들이 내 고객인데 그게 어떻게 그 그러네요. 예, 그게 웜콜도 아니고 콜드인 거예요, 다. 예. 근데 그게 그걸 음, 계속 완전 나한테 신뢰 없었던 사람 신뢰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튜브라고 하는 역할을 했었고 나도 내 컨텐츠 안에서 최대한 그 사람들한테 내 약속을 지키려고 진정성을 보였고 항상 이 차가운 네. 거를 따뜻하게 만들고 뜨겁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업셀도 하고 높은 티켓 이런 것들 계속 음, 판매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네. 어때 그 관계성에 대한 부분들을 다음 단계로 계속 음, 성장시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성장함에 네. 따라서 또 나에 맞는 고객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맞아. 그거를 그러네. 한국에서 2014년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도 보면 제가 해왔던 거를 가르치니까 그게 콜드콜이고 그게 유튜브고 음, 하니까 그러니까 이 음, 양면성을 가져가는 이 전략이 바벨 전략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것만 가르치는 네,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걸 가르쳤고 그걸 가르치는 과정에 이제 실천하고 거기에서 이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벨 전략에 필요한 원고라든가 이런 생각들이라든가 이런 걸 주입하고 인식시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원고빨이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오피스텔 음, 팔더라도 얘 말하는 게 왜 이렇게 독창적이지? 같은 뭐 다단계라거나 음, 보험을 하거나 뭐 강의팔이 하더라도 얘 왜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지? 말은 어눌한데 이 사람한테 음, 뭔가 그 동물적인 감각에서 아, 딱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딱 보면 어때요? 음, 음, 아는 음.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근데 일반 그냥 대중적인 사람들은 깊이가 없는 애들은 실천이 없고 이론적인 애들은 얘 말을 왜 이렇게 어눌하게 해? 그냥 이런 어떤 겉모습만 본다면 어, 코어가 있는 네. 애들은 좀 경험해 본 사람들 이 사람에 대해서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게 빈티지 유튜브인 거예요. 빈티지 유튜브를 하려면 음, 그 정체성이 있어야 빈티지 유튜브가 먹히는 거예요. 근데 빈티지를 음, 유튜브를 하는데 정체성이 없다. 가짜다. 그냥 편집해가지고 마술적인 편집해가 대형 유튜버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보인다. 그거는 대중의 그냥 보고 그냥 어떤 자극제라고 할까? 어떤 엔터테인먼트죠. 우리는 우착사 음, 뭐 이런 개그맨이 아니잖아요. 우린 돈 버는 네, 사람이고 그렇게 또 돈 벌려고 하는 음, 사람들하고 같이 엮여져야만이 돈도 어때 더 굴릴 수 있는데 네, 뭐 대형 유튜브를 해가지고 우리 무슨 넷플릭스를 이길 것 같아요? 우리가 넷플릭스 컨텐츠를 이길 것 같아요? 아니면 연예 소속사들의 그런 대형 소속사 뭐 걔네들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겨요. 그럼 우리 같은 밑바닥인 사람이 올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그게 바벨 전략 안에서 제가 지금 하는 마케팅이란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음,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려면 처음부터 잘 배워야 되겠죠. 예, 빈티지 마케팅, 빈티지 유튜브 음, 하는 게 쉬웠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다만 맞아. 이게 또 완전 음, 어려운 것도 아닌 게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너만 할 수 있고 나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음, 아니에요. 제가 아니, 최근에 정말 놀란 게 아, 사람들이 변하는 게 이렇게 변하는구나라는 걸 내가 깨달은 게 음, 항상 이런 거예요. 내 예측을 음, 빗나가는 거예요. 나도 이제 15년 동안 코칭하면 예측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예측이 빗나가는 게 뭐냐면 이 그렇죠. 사람들이 나랑 상담받았을 때 이 네네네. 사람이 분명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네. 예측이 빗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나랑 상담받았을 때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도 아, 이 사람 음, 받을까 말까 이렇게 음, 생각했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예측이 또 빗나가요. 하나는 내가 네. 처음에 괜찮은 느낌을 받았던 사람들은 나중에 음, 유튜브 콜드콜을 제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보다 이런 사람까지 내가 받아야 되나라고 생각해서 그냥 아, 음, 그런 사람이 지금 돌이켜보면 막 몇백억 자산가였고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 콜드콜 제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 그래서 내가 예측 못하는 것만큼 나도 이렇게 네. 경험 있는데 예측 못하는데 누군가가 그냥 단순히 아, 저 빈티지 유튜브는 난 못한다. 음, 이렇게 예측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직접 해봐야 돼요. 그리고 코칭 받고 그 프로세스 따라서 해봐야 돼요.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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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 어, 밥의 전략을 정말 확 와닿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배우면 다 콜드콜하고 다 유튜브를 할 수 있다. 굉장히 쉽게 알려주셔서 그래서 제가 지금 되게 유지가 잘 되고 있잖아요. 거의 300개를 다가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하나 들으면서 궁금한 거가 자기 분야의 장인 정신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유튜브를 안 해도 성공을 했으면 그럼 그거는 반쪽짜리 성공인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공한 사람들은 네, 정말 수십만, 수백만 가지로 성공할 수 네, 있는데 그 사람의 성공이 나랑 상관이 없다는 게 포인트예요. 네. 그게 핵심이에요. 그 아, 사람이 유튜브를 안 해서 성공했어요. 아, 그러니까 원칙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 사람 유튜브도 안 했는데 성공했다. 그 원칙을 딱 붙잡잖아요. 제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은 음, 아이스강보다 훨씬 더 성공했는데 음, 유튜브 안 해도 이렇게 성공했다는 걸 직접 자기 또 몸으로 보여준 사람인데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저는 음, 항상 제 본업에 대해서 제 직업이 뭐냐면 타인이 성공해야만이 내가 네, 성공하는 직업이에요. 그게 다른 음,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내가 성공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음, 성공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면 돼요. 음, 그게 사회적으로, 지역적으로, 뭐 나라적으로, 네, 뭐 예? 공동체적으로 뭐 영향을 끼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를 성공시켜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좀 더 뾰족하게 알아야 돼요. 음,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네, 아니고 이제 음, 뭐라고 하지? 자기가 성공하기 위한 그 필요에 대한 운과 그거를 거쳐왔는데 그걸 누군가 복제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성공을 지금은 음, 성공했지만 언젠가 또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 네, 성공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똑똑한 것 같지만 똑똑하지 않은 성공자들 되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만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성공이 네, 자기 개인화, 자만, 그러니까 자기가 해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음,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만심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망해요. 안 망하면 제일 좋겠지만 왜 망하냐면 음, 경제라고 하는 건, 경제 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숨겨진 리스크가 눈덩이처럼 계속 굴러가지고 그게 내 눈앞에 나타나기 전까지 그 계속 커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경제 아, 생활을 하는데 내가 네, 성공했어요. 그러면 성공해도 경제 생활하고 성공하지 않아도 경제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경제 네, 생활을 하는 인간의 삶에는 항상 리스크가 눈덩어리처럼 계속 커지고 나한테 곧 다가올 수 있어요. 그거를 대비해서 내가 네, 준비하지 않으면 그 눈덩어리가 예를 들면 그 눈덩어리가 남편이 바람 필 수도 있고 그 눈덩어리가 갑자기 내 공장에 불이 날 수도 있고 그 눈덩어리가 갑자기 뭐 음, 내 암이 걸릴 수도 있고 그 눈덩어리가 어떤 형태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왔을 때 네, 내가 그걸 어떻게 반응할 거냐. 봐봐요. 성공해도 그런 게 한번 딱 들어오잖아요. 어느 순간 음, 그걸 핸들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안 들어오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안 들어온다 보장이 음, 없어요. 만약 들어오더라도 음, 내가 그걸 핸들할 수 있는 그 전략이 있어야 돼요. 나는 그게 바벨 전략의 음, 일부고 제가 항상 얘기해 바벨 전략이라고 하는 건 삶은 가볍게 목적은 진지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가볍게 목적은 진지하게라고 하는 네, 그 내용을 또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누군가의 성공을 네, 딱 보면 아, 저 사람 네, 저렇게 해서 성공했는데 저 사람 저렇게 성공했는데 그걸 배우지 말고 음, 네,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어떤 사람 분산 투자하지 말라는 네,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분산 투자 하라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보면 엄청 성공한 사람이에요. 둘 다 뭘 음, 들어야 돼요? 우린 들을 수가 없어요. 분산 투자 해라는 거지 말아야 돼. 근데 안 한 사람도 성공했고 한 사람도 성공했어요. 근데 맞아요. 성공한 사람들 모두 다 똑같이 하는 공통점의 얘기는 뭔지 알아요? 자기는 다 리스크, 위험 투자요. 부담을 이렇게 관리했다. 나는 더 잃지 음, 않기 위한 돈을 위해서 돈을 더 잃을 수도 있는데 그 더 잃지 않은 돈을 이런 식의 시스템을 개발해서 나는 더 잃지 않았다. 어쨌든 돈을 더 잃지 음, 않았거나 어쨌든 더 뒤지기 전에 어쨌든 거기에 대한 막을 수 있는 형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음, 잃더라도 더 음, 잃을 수 있단 음,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안 음, 빠지고 덜 잃거나 안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음, 한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말하는 말은 나는 망하지 않았다. 난 돈을 잃지 않았다. 난 돈 더 잃을 수 있는데 더 잃지 않은 어떤 시스템이 있었다. 그런 어떤 위험 관리법이 있었다. 이게 모든 성공한 음,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걸 붙잡아야 음, 되는 거예요. 예. 네, 네.
그러니까 누군가 맞습니다. 성공을 했는데 유튜브를 안 해도 성공했는데 이걸 붙잡을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맞네요. 제가 제 수강생들한테 뭘 가르치냐면 유튜브 네, 안 하고 콜드콜 안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어때 운이 좋아가지고 너무 남자를 잡아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네, 항상 뭘 얘기하냐면 유튜브 콜드콜을 유일하게 PCM에서 내가 가르치는 게 유튜브 콜드콜을 해라고 하는 거는 그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네,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재수 없는 것들을 미리 상상해내고 그 재수 없는 걸 관리할 수 있을 그 마인드를 지금 연습하고 그 원고를 개발할 수 있을까? 그게 나는 초점이란 말이에요. 그게. 음, 거기에 이제 초점을 음, 맞추다 보니까 아까 지금 얘기한 거에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모든 성공한 사람들 뭘 지금 맡고 있냐? 그 음, 눈덩어리, 곧 나한테 닥칠 그 확률을 낮지만 곧 나한테 닥칠 그런 눈덩어리를 닥쳤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건지. 저한테는 눈덩어리가 이미 닥쳤어요. 그게 뭐냐 마라톤 하다 쓰러져 가지고 신경 자율계 이 전체가 이제 붕괴가 와가지고 이제 좀 이게 호르몬적인 부분에서 음, 어쨌든 좀 이상해졌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끝점으로 가는 방향이 파킨슨병이라는 뇌졸중이라든가 혹은 이런 치매란 말이에요. 나는 이미 여기에 왔어요. 근데 일반 네, 사람들이 만약 이런 질병이 오고 이런 불치병 같은 게 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네, 고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가는데 잘못된 의사와 잘못된 의학 처방으로 인해서 이득은 별로 못 보면서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음, 음, 그래가지고 원래는 10년을 살 수 음, 있는데 10년 뒤에 치매가 올 수도 있고 5년 뒤에 치매가 올 수 있는데 당장 지금부터 이 삶이 어때요? 초조해지고 힘들어지고 모든 걸 다 내면서 이제 당장 지금부터 이제 중증 환자 어떤 그 어떤 궤도로 지름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의사들은 음, 진단은 어느 정도 명확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안을 제대로 네, 내놓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도 음, 똑같아요. 성공에 관해서 누군가는 진단을 기똥차게 음, 잘해요. 들어보면 와, 진단은 다 해. 교수들이 다 그래요. 네, 진단을 해. 근데 거기에 대한 백신이 없어요. 음, 백신이 뭐냐면 저 맞습니다. 같은 경우 바벨 전략이면 유튜브 콜드 뭐 이런 것들에 인해서 이렇게 하고 우리는 범위를 넓히는 게 범위 작은 범위 안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쨌든 모든 성공자들이 그거를 가 끄집어 가지고 특히 억만장자들 거를 끄집어 가지고 걔네들 거에 대한 부분 소스를 우리한테 적용시키는 쪽으로 지금 바벨 네, 전략이라든가 재수 없는 것들이라든가 그 위험 관리를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음, 가져가는데 대부분 사람은 그런 어떤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예. 맞아, 네, 그래서 그게 반응이죠. 내가 이런 눈덩어리 갑자기 내가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잘 삶에도 불구하고 눈덩어리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일관성 있게 음, 가야죠. 저 같은 경우는 음,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나는 이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죽기 전에 제가 이번에 천안으로 이사 갔는데 내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고 지금처럼 각성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내가 잠을 못 자면 분명 문제가 더 악화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내가 네, 빨리 가서 가면 계속 해야 되는 건 영상을 계속 찍어서 올려야 되겠다. 마치라도 내가 당장 내일 죽을 것처럼 영상을 계속 남겨서 책을 남기듯이 이거를 계속 음, 남겨서 많은 사람들한테 음, 빨리 전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어요. 죽기 전까지도 난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반응인 음, 거예요. 근데 음, 지금 이게 또 어떤 사람 와닿지 않을 거예요. 왜? 경험이 없거든. 저처럼 이런 마라톤 쓰러져가지고 그 신경 네, 자율계가 뭔가 붕괴오고 막 이런 어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어, 내가 실천하고 내가 그 정도에 대한 깊은 어떤 사고, 예, 어떤 깊은 내가 이해, 음, 예, 깊은 이해를 내가 하려면 음, 폭넓은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내 분야에서만 경험할 게 아니라 폭넓은 경험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음, 우연히 이렇게 네,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갑자기 생지도 뭐 생각지도 못한 막 이런 치매라든가 이런 걸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하강 음, 국면인데 네, 폭넓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폭넓은 어때요? 그런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걸 딱 음, 들었을 때 내가 만약 폭넓은 경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들으면 깊은 이해가 없어요. 깊은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서로 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네, 그냥 아까 제가 얘기한 그냥 좀 레벨이 좀 낮은 그런 형태의 어떤 대중적인 어떤 그런 컨텐츠에 좀 시간을 많이 보내겠죠. 네. 근데 음, 이런 컨텐츠에 좀 음, 어느 정도 공감하려면 아, 이 사람이 진짜 뭔가를 네, 아는구나라고 하는 걸 좀 공감하려면 그 지금 공감하는 사람이 공감하려고 하는 레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공감하는 레벨이 제가 음, 방금 얘기한 폭넓은 경험인데 그 폭넓은 경험이라고 하는 건 음, 어느 만큼 폭 넓어야 되나 네, 그거죠. 네. 맞아. 네. 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키워드가요, 계속 가야 되는데 이게 이 인터뷰 내에서 그게 알 수 없다라는 거. 정말 또 오늘 그거가 제일 많이 느껴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인터뷰가 다른 인터뷰와는 확연히 다른, 아, 그래요? 그리고 대표님의 그 진정성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제일 큰 수혜를 받습니다. 좋아요. 그, 그 마무리는 사실 저는 대표님을 많이 알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 좀 인터넷이 불안한데, 그, 대표님, 네. 혹시 되나요? 인터넷 제가 끊긴 것 같아서 자꾸. 피디님이 인터넷이 좀 그 안 좋더라고요. 대표님을 알리고 대표님이 주인공이었으면 하거든요. 근데 또 대표님은 항상 제자들을 이렇게 막 성공시키는 거, 이제 그런 성공에 항상 집중되고 그 지금 힘든 와중에도 잠 못 주무시는 와중에도 이걸 항상 이뤄내시는 이 과정에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대표님의 말씀과 행동, 일치되는 거. 근데 이거는 정말 너무 없어요. 제 주변에 너무 없고 저는 유일하다. 그래서 저는 피파리를 알리잖아요. 그래서 대표님이 경험하게 하는 거가 제가 해야 할 일이다. 제자들이 받은 만큼.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시는 분이 여기까지 보셨다? 그럼 저는 피파리 수업을 알리고 싶고, 뭐 무조건 다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피파리에 정말 이걸 알아듣는 분들만 좀 오셨으면 하는 거. 저희가 매주 화요일 날 9시에 하잖아요. 5주에 110만 원. 그래서 저희 제 영상에 들어오시면 성공 동성장, 현장 안 나오는데 동성장에 있는 거에 제 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많이 문의 주셔서 진짜 대표님을 이런 내용을 들을 수 있고 진짜 밥의 전략 들었다고 해서 변하지 않거든요. 이 밥의 전략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우선 제가 준비한 이게 인터뷰는 네. 예, 네. 제가 만약에 이런 자율신경계에 대한 혼란과 이런 어떤 이런 문제들을 내가 겪고 있지 않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피파리에 음, 대한 그 수업을 더 장기적으로 더 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갑작스럽게 요즘에 이런 음, 어떤 문제가 악화됐기 때문에 피파리 뭐 5주에 110만 원, 네. 뭐 5주에 뭐 어쨌든 뭐 110이든 뭐 음, 220이든 어쨌든 뭐 그게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네. 그리고 음, 제가 음. 지금 중요하지 않다는 어쨌든 말씀. 음, 내년 6월까지는 제가 최대한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내년 네. 6월까지도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어, 어, 네. 이 피팔이 저희 화요일 수업을 들어오려고 하거나 고민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시간이 음, 사실은 어, 본인한테만 손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맞아요. 고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업이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가 일단 포인트인데 단 음, 일주를 음, 단 2주라도 경험을 하려고 들어오는 게 저는 일단 1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음, 그리고 음, 솔직하게 얘기하면 화일 수업에 그걸 듣는다고 솔직히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있는데 그걸 갑자기 듣는다고 갑자기 변할까? 제 경험 안에서는 음.
8주 정도를 들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8주 정도 들었을 때 와우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음, 예. 8주 정도 지났을 때 음, 실제로 그걸 이해를 해요. 그러면 5주라고 한 시간 음, 안에 자기가 정말 열심히 들어도 모자라 판에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뭔가 아, 음, 재고 있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서로 시간 낭비고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그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건강적으로 문제가 없었으면 그냥 천천히 이런 것들을 네, 홍보하고 그렇게 해도 돼요. 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음, 예. 네, 근데 이젠 제가 이제 급하고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더 어, 이상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여기서 말을 하다가 그냥 끝낼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걸 음, 듣는 사람들은 혹시나 지금도 결정을 못했으면 모르겠어요. 일주일 안에 제가 이거 샷다운 시킬 수도 있고, 아, 이제는 안 음, 받겠습니다. 없습니다라고 하면 미안하지만 110만 원이 아니라 앞으로는 1000만 원에도 저랑 연결된 네, 그런 어떤 고리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음, 실제로 제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저는 네, 이미 제가 맞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도 충분히 현금 흐름이 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음, 뭔가 새로운 사람을 받아가지고 내가 다시 이 사람에 대해서 그 멍청함을 계속 내가 관리를 하고 그 멍청함에 대한 부분들을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없애기도 하고 때로는 음, 오해도 받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런 거에 마치 여자친구를 내가 새롭게 사귀면 새롭게 예쁘고 얘는 특징이 좀 이러고 이런 모습에 독창적일 것 같지만 거기에 따라오는 또 부작용이 되게 많거든요. 여자를 자꾸 바꾸면 그 부작용을 계속 바꿔지는 거예요. 차라리 음, 지금의 여자의 어느 정도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내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정말 결혼이라고 하는 거 어느 정도 진짜 알고 깊이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부작용이 없으면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고객이 딱 그런 거예요, 저한테는. 고객이 새로운 사람이 받는 걸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라도 제가 재작년까지 2023년도에 저의 PCM에서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수업을 세 번 있었거든요. 그거를 5주 네, 프로그램을 셌을 때 그게 1100만 원이었어요. 예. 그때 부가세 어, 포함해서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1000만 원이었을 때부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 사람이 많다 네, 보니까 네, 이제 받는 거에 있어서 에너지가 많이 딸리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들어온 만큼 제가 에너지가 많이 나가더라고요. 예, 음, 근데 지금 제가 음, 강의를 한 번 하면 그날 밤에 못 자요. 지금은. 아, 예. 어제 딱 어, 그걸 딱 경험하면서 와, 내가 강의를 할수록 내가 음, 그날 밤에는 희생을 해야 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면서 공포심이 딱 들어오더라고. 나 앞으로 강의를 못 어, 하겠네, 저녁에는. 예. 보통 사람들은 어, 어때? 저녁에 듣고 이렇게 하는 거를 선호를 하는데 저녁에 못 하면 낮 시간에 해야 되고 심지어 낮 시간에 해서 그 각성 상태가 저녁까지 또 연결되면 또 힘들고 하니까 어쨌든 저한테 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음,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저랑 연결되더라도 제가 많이 걸려낼 거예요. 예. 그래서 피디님도 뭐 어쨌든 지금은 제가 뭐 피파리 같은 경우는 제가 상담을 안 하고 직접 피디님이 이제 그 사람들하고 상담하고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네, 그냥 어차피 제가 화요일마다 하는 거를 내년 6월까지 하는 어떤 그거를 내가 최대한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누군가 네, 나랑 연결되면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아, 그게 자연스럽게 지금 사람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다, 지금은. 근데 내가 1대1로 뭔가 사람하고 상담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나는 되게 기준이 높아요. 그래서 네, 110만 아, 원짜리 티켓팅을 클로징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하고 상담하진 않아요. 예. 그만큼, 그만큼 지금 저한테는 마지막 순간에 더욱더 원래 재작년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제 교만이 아니에요. 그냥 그게 음,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해왔던 그 기준과 어떤 스탠다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음, 그거 플러스 지금 상황에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 그리고 내가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봤을 때 상대방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면 내가 그렇게까지 감수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달랬고 그 상대방이 지금은 무조건 이거는 완전 기회니까 지금 안 잡으면 앞으로 이런 게 없다. 예. 혹시 내가 건강이 맞아. 좋아지면 예. 문제가 사라지면 그때 가서 또 재밌게 우리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 내가 문제가 사라져도 항상 그래요. 지금 110만 원이잖아요. 지금 110만 원이 지금 5월이에요. 맞아. 5월에 110만 원인데 음, 6월에 가는데 220만 원이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예, 저는 음, 항상 네. 가격을 올릴 때 절대 10%, 20% 올리지 않아요. 항상 두 배씩 올려요. 음, 예. 그 두 네. 배씩 올라도 사람들이 저희 진정성을 알아보면 비싸서 사는 거 아니에요. 문제 해결이 안 될까 봐 안 사거든요. 구매를 안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예, 문제 예, 예. 해결을 이 사람밖에 할 수 없다고 하면 나도 그래요. 요즘에 의사진들이 누가 내 이 신경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보면 네. 가격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해결할 수 음,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 무조건 찾아가는 거예요. 예. 음, 그거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0만, 200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심지어 1000만 원에도 우리 팔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좀 더 다양한 사람들한테 이거 오픈하는 어떤 부분들을 우리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아예 여기에 대해서 샷다운할 계획도 있고, 근데 건강하더라도 예, 가격은 모르겠어요. 이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네. 그건 알아서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이에요. 예, 맞아요. 지금 아니면 우리 인생은 서로 볼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네, 맞아요.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제가 마음이 급합니다. 대표님 막 안 좋아지실까 봐. 그리고 이거를 못 듣는 사람 진짜 많을 거라서. 네. 아무튼,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 진짜 지금 움직이실 분들 바로 연락 주세요. 네.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